그 민주당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도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이성을 잃은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사설의 이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도 넘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우선 탄핵 인용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줄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제 앞서는 제가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중대 결심은 뭐 누가 봐도 탄핵이겠죠. 줄탄핵일지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서 그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지난번처럼 최상목 부총리도 또 임명을 안 하고 버틴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탄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또 줄탄핵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줄탄핵을 예고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현재 결정이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결정이 난 거를 또 이렇게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차피 탄핵 가능성은 없다는 거를 민주당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을 인용하지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탄핵을 한다? 그거는 그냥 국정 마비를 시키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민주당은 그 탄핵을 좀 반대하는 것 같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다.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 민주당의 압박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급하다는 이야기겠죠. 왜 급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26일 2심 선고 판결을 우리가 접했을 때 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드렸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마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2심 무죄 나온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출마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헌재 선고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조기 대선 선거 날짜가 대법원 선거 날짜보다 일러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중앙일보 사설은 비슷한 논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점을 문제 삼았어요.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생각은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일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사설은 탄핵 찬반 시위대의 대립이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은 자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다가 선거가 임박할수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빚어지면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뭐냐면 정치권이 갈등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갈등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갈등에서 요만큼 부추기면 광장에서의 갈등은 이만큼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갈등을 키워 놓으면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쪼개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화합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통합을 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통합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결집하지 못하면은 혹시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에서 나왔을 때, 지금 선거가 만약에 펼쳐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길 확률이 크겠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표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고 정말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정권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밝혔듯이 뭐 개헌하고 뭐 임기 단축하고 뭐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 개헌을 이재명 민주당이 해 주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 주겠냐고요. 그죠? 비상계엄 전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국정마비를 하고 30건의 이제 탄핵을 하고 뭐 예산안도 그냥 제멋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민주당이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예우해 주겠냐는 겁니다. 안 해 주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헌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럼 무슨 수로 개헌하겠습니까? 개헌도 안 되죠. 그러면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 상황이면 나라를 위해서도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단축 이야기를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몰라요. 뭐 이게 탄핵이 인용돼서 몇 달 후에 열릴지 아니면 지금같이 지지부진한 치킨 게임이 계속되다가 뭐 1년 후에 열릴지 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국민의힘의 분열과 내분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때요? 그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았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와 반대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것도 지적했던 것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긴 하지만 어떤 공적인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 계통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뭐 혼자서 저 인도 어디 가고 그리고 무슨 저 어디 순방 같은 거 할 때 대통령보다 김정숙 여사가 막 앞서 걷는다고 국민의힘에서 막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거 갖다가. 근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뭘 했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 황금폰에 있다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명품백 수수 사건, 이런 부분들이 과거 어떤 영부인들과 비교해도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이것까지 인정을 안 하면 그거는 정말 참 그 상식과 합리와 이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왔고 당시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거를 꺼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사람도 막 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여론은 뭐였냐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황상무 수석 망언이라든가 뭐 이종섭 대사 호주 런 한 거라든가 그런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기를 그런 거를 기대했던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과정을 거치면서 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수층이 결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극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죠? 극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뭐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느니 뭐 배신자라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작년 이맘때 어땠는지, 총선을 앞두고 어땠는지,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내분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좀 틀어주십시오. 네. 뭐, 이 영상 뭐 자꾸 보면 우리 기분 나쁘니까 영상 내려주십시오, 이제. 예. 자, 아마 이 영상 여러분도 계속 보셨을 텐데, 참,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이제 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품성이 어떤지는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본인의 참, 이게 입에 담기도 뭐한데, 뭐 형수님한테 욕설을 했던 영상이라든가, 알면 그 외에도 뭐 막말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권력은 뭐라 그러죠? 권력은 무자비하게 써야 된다 그랬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사 한번 잠깐 띄워볼게요. 요거는 이제 몇 주 전에 한동훈 대표가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했던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계엄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방금 산불 현장에 가서 그 산불 현장이 어떤 거예요? 참, 그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참혹한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불 현장에 그 수많은 당직자와 뭐 언론 기자들을 다 끌고 가갖고 어떻게 보면 이거 보여주기 한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 쇼잉한 거 아닙니까? 그거 보여주기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주민한테 욕을 한 거잖아요. 뭐 욕을 한 게 아니라 뭐 누구는 그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대비되게 한동훈 대표는 뭐 지난 주말 토요일에 뭐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갔다 왔죠. 조용히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서 그 소실된 고운사 방문하고 또 이재민들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주민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데 주민들을 만나니까 주민분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하는데 정말 폴더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90도 인사를 해요. 그거는 진심이 아니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진심이 아니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건 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불쑥불쑥 본인의 품성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욕한 것처럼 뭐 그쪽에선 욕이 아니고 숨을 들이마신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게 품성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한동훈 대표를 처음 만난 게 이제 당대표가 돼서 얼마 지나고 나서의 일인데 그때 한동훈 대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저를 소개해 준 이제 저하고 한 대표가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모 인사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 모 인사가 그날 마침 국회에 이제 회의 일정이 좀 바쁘다 보니까 한 1 시간 정도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단둘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냐면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저랑 인사를 나누면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물론 90 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70도 가까이 이렇게 너무 공손하게 인사를 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나이도 저보다 6 살이나 위고 또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여당 대표도 그렇게 기자한테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인사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참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예의 바른 품성을 지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돌아가면 사람의 품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품성이라는 것은 불현듯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DMK라는 표현도 요새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친윤계 국회의원들과 친윤계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살아 돌아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속 들어와 주셔서 뭐 벌써 동시 접속 수가 1,500 명을 넘었습니다. 자 1,500 명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은 영상을 클립해 뒀다가 여기저기 많이 좀 뿌려 주십시오. 누구한테? 친윤계 의원들이나 혹은 뭐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는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볼 수 있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뒀다가 전파해 주시고 이 영상도 클립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친윤계 의원들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해 보죠.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리고 지금처럼 구도가 계속된다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지지율을 보면 제일 앞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내분돼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내분돼 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계속 보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앞서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 구도가 계속되면서 선거가 열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냥 한마디만 계속하면 돼요.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계엄 세력과는 우리가 국정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반계엄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의힘은 절대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99.9%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그리고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국민의 힘을 다시 정권 획득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진실이잖아요.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고 반계엄 여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죠? 오세훈 시장도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보였다가 얼마 전에 뭐 내가 탄핵 얘기한 거는 탄핵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탄핵 절차를 밟자는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이혼 저 재판 한번 받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입장을 갖고서 어떻게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고 반계엄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다음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